지아님 감사합니다. 아랑이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YS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반 정도는 좋아요 까먹으셨습니다.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셔야 우리 AI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상구님 자주 성구님 자주 뵙겠습니다. 한 분, 두 분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벚꽃이 활짝 핀 거 보고, 야, 벌써 3월, 이제 하순인데 벌써 벚꽃이 폈군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고향이 경남 마산이라서, 시내 군항제, 그때는 군항제라 그러는데 요즘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랑, 참, 그때는 참, 그런 거 한번 놀러 가기도 참 빠듯한 삶이었는데, 네, 그때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군항제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요즘은 뭐 지역마다 축제도 많고 하도 많아서 참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참, 네, 참 삶이 팍팍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네, 뒷방님 자주 뵙겠습니다. 노블리님 어서 오시고요. 덴토피아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30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리찜도 어서 오시고요. 꾸시꾸시님, EM택, 그제 막 FDA도 좋아. 제가, 꾸시꾸시님,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을 커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EM택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JM님, 자연농원 시절. 아, 맞습니다. 참,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요. 참, 지금 변한 세상이 참 놀라울 정도인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아태민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큰 착각을 하고 있지도 모르는데, 자, 데일리에서 정리한 거요. 2차 전지가 보면 지금 모르는 분들은 뭐 다 오르는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2차 전지 부분은요, 특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수익 내고 낼 수 있고 모를수록 수익을 못 내는 동네가 2차 전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WCP, 제가 분리막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분리막 WCP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분리막 업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 사실 케미칼 업체예요. 분리막이라는 게 필름이잖아요. 그 장치 산업이라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팍팍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전고체 전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전고체 전지가 정말 네, 주류로 자리 개발될지 주류로 자리 잡을지 전고체 전지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전고체 전지 되면 네, 분리막이 필요가 없죠.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WCP 같은 거 들고 있는 분은 지금 화병이 날 지경이죠. 화병. 우리, 뒷방님께서도 PNT 안 가네요. 제가 말씀드린 장비, 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2차 전지 장비는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하니까 2차 전지 만들기 쉽습니까? 이러시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이만하잖아요. 이런 거 이거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첨단 제품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좋다고 장비도 좋겠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장비는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다. 이런 겁니다. 장비주는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네, 이런 거는 재미도 없죠. SKI 테크는 과거에 대해서 워낙 돈 많이 빠졌죠. 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동박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실 때는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죠. 동박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종목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네, 동박이란 거는 음극재의 동박. 구리 박 아닙니까? 여러분, 알루미늄 호일이랑 똑같은, 알루미늄 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구리를 얇게, 여기에 음극재 들어가는 거죠. 음극 활물질 발라서 하는 게 음극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들고 있으면 화딱지 나죠. 근데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동안 제가 큰 그림을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정현님, 프로연 CEO님께서는 올해는 네, 미네랄 전현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근데 폐배터리 재활용은 생각만큼 물론 뭐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성일 아이텍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래도 좀 올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미네랄 두 번째 소재는 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라 그랬죠. 네, 그런 주식들 이 지금 핵심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IRA법, 그다음 뭐 자원의 뭐랄까 국유화 아니면 지금 특히 소재 같은 경우는 신냉전 체제로 조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언제든지 지금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이 지금 나오는 얘기, 여러분 큰 흐름을 아는 게 이제 전기차, 반값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의 가격을 노린다. 반값 전기차 가격을 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 가격을 내리잖아요. 배터리 가격을 내리려고 보니까 나는 게 LFP 배터리,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이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만들어 다 올려놨습니다. 틈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LFP 배터리는 음극재, 그 다음 전해질, 좀 고급입니다. 그 다음 원통형 배터리는 말씀드린 대로 뭐 상신이 디피는 이런 흐름이 주류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4680, 네, 지름은 4.6cm, 길이 8cm짜리. 이게 이제 자꾸 중국이 배터리가 참 한심하다, 중국 기술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분들 계시는데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CATL은 1년에 3조 정도 R&D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CATL이나 BYD가 세계 점유율을 상위하는 거는요, 뭐 LFP 배터리를 해서 중국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정말 낭설입니다. 낭설. 네, CATL이 NCM도 만들고요. 4680 같은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CATL이 먼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 CATL, 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일본 파나소닉 다 경쟁하고 있는데 CATL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말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다행히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대학 가려고 얼마나 그렇게 머리 싸매는 공부를 하는데요.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어쨌거나 이 흐름이다.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가공업체들이 지금 강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 시장은, 네, 시장의 지식들은 우리 애청자님들의 수준까지 우리가 못 오고 있다. 아직은 가공 정도. 아직은 시장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 구도를 이해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알고 있다. 그 시장의 눈높이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지금 뭐 강원에너지 이건 보일러 때 가지고요. 강원에너지가 원래 보일러 하는 회사 아닙니까? 보일러 때 가지고 습기 제거하는 거 이런 회사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 미래나노텍, 미세가공, 분쇄 미세가공 이런 회사들 몇 개 있죠. 근데 시장은 네, 요 정도 아직은 요 정도 시장.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좀 움직이는데 이제 소재가 뭔지 네, 사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소재라 하면 다 리튬 광석을 생각하실 건데요. 네, 리튬은 기술이다 그런 말씀 하죠. 네, 소재가 정제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시장의 눈높이는, 근데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정의원님, 우리 작년 9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들은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식상할 정도인데요. 작년 9월 이때부터 제가 추천드린 거 아닙니까? 작년 9월 12일부터. 반년이 됐네요. 우리 프로회원님들도, 프로회원님은 제가 한 지가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이때부터 그냥 설명을 계속 이게 이제 수산화 리튬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쭉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 귀에 딱지가 앉으셨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아직도 대부분은 잘 구별 못하고 있다. 2차 전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눈높이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빨리 많이 알아도 그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자랑, 저희 프로 회원님 많으신데요. 저희를 월 99,000원씩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하 대표 그 나이에 더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시고, 굳이 규모가 좀 되신다면 정의원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화 070-4067-100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다 오르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보면요, 동박, 전해액도 제가 뭐 NKM 같은 거는 제가 아주 싸늘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 주식 투자로서 우리가 수익이 중요하니 NKM 348, 370인데요. 네, 전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348, 370 이런 거 치시면요. 자, NKM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의견도 뭡니까? 네. 투자 매력도 최하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는 특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오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은 전해액도, 자, 일렉트로라이트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저한테 제가 단순 배합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는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미네랄과 소재 중심으로 보시고, 네, 반값 전기차와 관련해서 LFP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보십시오. 그 외에 또, 네, 시가총액 한 3, 4천억짜리, 3천억 내외의 개성 있는 주식들 보십시오 해서 그런 종목들이 덕산, 데코피아, 뭐 캠트로스, 에코앤드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최근에 또 제이오도 제가 일찌감치 우리 정현님 프로님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석 리포트도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제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일찍 알려드렸죠. 어디 갔나요? 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2차 전지는 모든 게 지금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손가락 빠른 종목은 상당히 의미 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특히 최근 강세인 종목들을 보면요,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많습니다. 가공주들이 좀 더 강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눈높이는 이 정도다. 아직도 수산화 리튬 가공과 생산을 구별 못하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최근에 제이오가 어제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TCC 스틸, 더구전자, 요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부터 네, 원통형 4680 원통형 배터리 요걸 생산한다. 내년부터 삼성 SDI도 한다. 중국의 CATL은 올해부터 생산한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TCC 스틸, 더구전자가 어제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런 것도 제가 이미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다음에 큰 손님 금양예비 하이드로 리튬이 저렴하나, 이것도 제가 이미 다 여러분들 2차 전지는요 상대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쭉 비교했거든요. 지금 시총 2위 LG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134조입니다. 그러면 금양은 얼마나, 금양이 지금 시총이 한 4, 5조 하죠?
금량이 지금 4조 5천억이네요. 높은 편이죠. 하이드로 지금 6,700억이네요. 차이가 좀 크죠. 솔직히 금량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상대, 시가총액을 상대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뭐 이미 누차 방송 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은 이 정도가 최근에 부각되고 계속 종목 찾기가 전개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JO가 우리 프로연님 기억하시죠? 제가 JO 이때 추천드렸어요.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님 아시죠? 이때부터 리포트 내가면서 그리고 요날 한 번 더 또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시장은 이제 좀 알아가는 점점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 역시 우리 하 대표가 빨리 알려주는구나.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CNT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간 나시면 제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틈나면 장기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대응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2차전지인데 좀 덜 올랐네 이거 오르겠지 네, 이러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 주식은 안 올라갑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2차전지는 특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는 특급 참모를 두고 계셔서 유리한 이유가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냐 반도체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이제는 지식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네, 눈으로 차트 가지고 백날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차트 모습과 기업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주가 흐름이 이랬구나 참고 정도로 하셔야지 투자 판단을 차트 모습을 한다. 그건 정말 그러려면 차라리 뭐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지식을 갖고 참모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미 다 명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후 이틀 연속 코스닥을 야무지게 팔았어요. 이거 오후 3월 10일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하루 단위로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연이틀 이렇게 야무지게 판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빨간맛지님 레이크 머티리얼 중장기로 봐도 될까요? 그래도 좀 중장기적 전망은 좋으나 그래도 그냥 사고 묻어두기는 조금 그 시기엔 종목입니다. 제 리포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영상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올지 근데 이틀 동안 파는 거 보니까 오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 두 종목을 팔았군요. 그래, 요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난 이틀에 외국인 순매도의 74%, 네, 3분의 2 이상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팔아서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군요. 어쨌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물량을 때려 붓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꺾일지, 그럼 이 종목이 꺾이면 2차전지 전반이 꺾일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판 주식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BB테크 로봇을 팔았네요. 셀바스 AI도 팔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도 팔았다. 이게 정말 순수한 매매인지 퀀터 펀드들의 하루 단위 매매인지 그건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거나 최근 이틀 동안 물량을 팔았는데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를 팔고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았고 SBB테크도 뭐 대장주죠. 그 다음 셀바스 AI까지 팔아서 AI 로봇 그래서 어제 로봇 2차전지가 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어제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외국인 매수는 별로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근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 전반이 지금 종목 에너지가 좋아서 시장 전반이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시장 전반이 좀 식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렇 싶습니다. 그래서 후발주 찾기는 계속 찾고 있고 후발주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요 조금 함량 미달인 종목인데 그냥 이 열기에 가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있죠. 네. 중앙 DNM 이런 것도 상한가 갔잖아요. 투자 환기 종목이기도 한데 나름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이런 종목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 질문 주신 종목들도 있잖아요. 질문 주셔가지고 EM 플러스 이런 종목도 막 언론에 엄청 홍보하잖아요. 우리 시중에는 우리 선수들끼리 압니다만 누가 또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어쨌거나 내용이 어쨌거나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때 지금 막 반영되고 이럽니다. 막 언론 뉴스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전부 미인대 아닙니까? 내 잘났어 해가지고 그게 통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안 통하면 못 올라가는 거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나중에 언론에 나온 뉴스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상투 잡으면 큰일 난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또 활용하면 되죠. 이 종목은 나중에 폭탄이 내 손에 터지면 죽는다. 이걸 알면 손절매라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겠다.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상당히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종목 발굴이죠. 저한테 질문도 주셨지만 언론에 나는 걸 뉴스를 그대로 100% 믿지는 마십시오. 이건 내가 그래서 언론 뉴스 제가 드린 말씀 뭐냐 언론 뉴스를 믿고 이 종목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도 유망하구나 이런 식으로 덤비지는 마시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언론을 이용해서 주가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 나는 곧 편성해서 먹고 나와야지. 물리면 바로 손절매 쳐야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종목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제가 또 옥석 가리려고 지금 또 좋은 종목 하나 발굴해서 리포트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 2차전지 흐름이 꼭 2차전지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타 업종들도 어쨌거나 종목 정세는 분위기는 유지될 거니까 근데 주력은 2차전지 로봇도 여전히 유지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새로운 종목을 계속 좀 발굴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로봇이 좀 주도준 것 같고요. 그 속에서 IT 소부장들은 이제 조연으로 로봇 2차전지가 좀 쉴 때는 이쪽도 한번 고개를 들고 이런 건데요. 다들 지금의 업황으로 본다면 IT를 예로 들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1분기가 생각보다 안 좋으리라고 우리가 봤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다 하는 분위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몇 개별 종목 외에는 좀 박스권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IT나 소부장들은요. 그래서 계속 좀 종목 찾기는 2차전지나 로봇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찾아가시는 게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해 찾아드리겠습니다만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주 발굴은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수님 ILL 시행령에서 양극전극제 부품 그러니까 컴포넌트나 머티리얼즈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발표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지난번에 미국 재무부에서만 일부 얘기 나왔는데 구체적 시행령은 안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IRA법도 IRA법이지만 지금 신냉전 체제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은 중국이 특히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우리가 88%를 작년에 수입해 왔으니까요. 빨리 탈중국화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 소명이다. 중국 믿고 우리가 소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제 중국이 수산화 리튬을 안 주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끝장이다. 중국이 뻑하면 그런 걸로 옛날 사드 했다고 한알령 하듯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국은 우방이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 동해안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레이더 기지부터 어마어마한 최근에도 지금 초대형 공군기지를 2개 짓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 공격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인데 댓글 부대들 엄청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 보면요,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중국에 유리한 얘기다 하면 거의 중국 댓글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떠들썩한데요.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까요? 이게 댓글 부대들이 여론인 양 호도가 돼서 공산 독재주의는 뭐 그 여론이란 게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여론이구나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탈중국화는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얼마나 파는지 그 팔 때 그 파는 것들이 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팔더라. 그게 시장을 영향을 주는지 보시고 종목 장세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지수보다는요 종목 중에 좀 유리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외 시장은 좀 안정된 어제는 SBB 은행을 또 경영권이 넘어가고 하면서 어제는 금값도 떨어지고 채권값도 올라가고 좀 안정감이 뚜렷해서 당분간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되기는 딱 좋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10초 후에 개장 방송 들어가겠습니다.